관련해서 이제 제3정당의 어떤 변화 내지는 고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된다. 이 결정을 통해 갖고 한동훈도 이낙연도 이준석도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가장 먼저 이게 희한하죠. 창당 전에 통합대회를 먼저 했고 그래서 창당을 진행하기로 하고 행사를 준비했는데 1시간 전에 배지 2개가 날아가면서 반쪽이 돼버린 그런 희한한 창당대회가 있었습니다. 개미였다가 새미가 된 이낙연의 창당대회 관련한 소식과 왜 도망을 갔는지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낙연과 김종민이 새로운 미래를 공동 창당했습니다.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당대회를 열었는데요. 이원욱과 조응천은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낙연은 두 분 다 오는 걸로 보고를 받았다. 아침에도 통화를 했는데 뜻밖이다. 유감스럽다는 반응입니다. 1시간 전에 배신을 때린 거죠. 네. 요것은 결과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한동훈의 전화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중요한 건 지금 있는 이 장소에 이원욱, 조응천은 안 왔지만 놀랍게도 금태섭과 이준석은 축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축사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축사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건 축사가 아니라 사실상의 야지를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창당대회는요. 이 제3지대의 거짓 텐트는 사실상 와해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들이 스스로 확인하고 완성시킨 자리였어요. 원래는 이 자리에 와갖고 새누리당이 창당이 되고 이 새누리당과 이낙연, 그리고 금태섭이 합쳐지면서 거대한 3번 정당 6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3번 정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주춧돌을 놓는 자리였는데 1시간 전에 원욱이와 웅천이가 빠져나갔다는 것이죠. 자, 왜 빠져나갔을까요? 이 부분을 먼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원래 이낙연의 목표는요. 호남에서 어떻게든 민주당 표를 뺏어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호남에서 민주당을 뺏어오기 위해서는 꼭 필요로 한 전제 조건이 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번호 3번입니다. 즉 이번 그 투표용지 찍는데 3번이라고 하는 정당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거죠. 3번을 차지하려고 하면 최소 정의당보다는 많은 의원 수를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당이 현재 5석이기 때문에 6석을 확보해야만 3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4번으로 밀리는 거고요. 만일에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 이준석이 6석 이상을 이삭죽기를 하게 되면 이제 이준석이 3번, 정의당이 4번, 5번으로 밀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비례 선거에서는요. 3번까지는 괜찮아. 근데 5번 이하로 밀리게 되면 사실상 비례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져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지선다에 익숙해져가지고 기본적으로 아니 젊은 애들은 나는 오지였는데. 오지.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사지선다에 익숙해져가지고요. 대부분 이제 답이 없다 생각하면 3번을 찍죠. 3번이나 4번을 찍기 때문에 5번 이상으로는 답으로 치질 않아. 문제로도 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3번을 따야만 어느 정도 비례에서도 이걸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얘네들의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이낙연은 어떻게든 정민이, 원욱이, 웅천이를 데리고 거기에다가 민주당에서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영찬이가 또 참여를 해줄 수도 있으니까. 아니 뼈를 묻겠다고 했대요. 진짜? 면접에서 민주당에 뼈를 묻겠다. 내가 보기엔 이제 뼈 없는 인간들입니다. 뼈는 민주당에 묻어놓고 살과 영혼은 딴 데로 갈 놈이에요. 네. 오, 나 상상했어. 네. 그래서 지금 어찌됐거나 이제 이제 원래 4마리여야 되는데 요 3마리라도 안고 가는 요 그림을 일단 만들어서 지금 제3지대 전당대회 우리가 제일 앞서고 있다라는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존에 있는 김종민한테는 뭐 이낙연하고의 나이도 있을 거고 뭐 경력도 있을 겁니다만 공동대표로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원욱하고 조홍천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저기를 안 준 거예요. 그 마진을 안 준 거야. 쉽게 말해서 보장을. 네. 그러니까 뭐 어차피 합당할 땅인데 무슨 최고위원 자리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얘네 지역구에 얘네 당으로 해갖고 공천을 해준다고 이길 것도 아니거든. 쉽게 말해서 이원욱과 조홍천의 입장에서는 내가 만일에 이 금배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민주당을 두고 나온 상태에 이 지역구는 못 돌아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에 대체할 수 있는 꿀 지역구를 주거나 아니면 비례대표를 주거나라는 사전의 약속이 필요했을 겁니다. 아무래도 정민이는 난 충청도니까 그래도 좀 가능성 있어라고 착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민이한테는 일단 좋은 자리를 줬는데 예비고사 실력이 떨어지는 원욱이하고 조홍찬한테는 마땅한 자리를 못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세로 밀려가게 되면 일단 여기에다 뼈를 묻었을 때 나중에 이준석이가 와서 통합을 했을 때 과연 자기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준석도 별거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지. 근데 소식이 들려온 거야. 아무래도 민주당이 준연동형을 받을 것 같다는 거지. 그럼 준연동형을 받아버리게 되면 비례뿐만 아니라 지역구에서도 사실상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기가 더욱 곤란해지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최소한 이 당 안에서는. 따라서 준연동형을 하게 되면 이준석은 완주하려고 할 겁니다. 어떻게든 완주해갖고 호남에서 긁어오든 대구에서 긁어오든 표를 긁어와갖고 그 후에 딜을 치거나 아니면 합당을 하거나 하는 거를 가려고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있는 입장에서 이원욱, 조홍천은 과연 우리한테 이준석이가 대구에 꿀보직을 하나 줄 수 있을까? PK의 자리를 하나 만들어줄 수 있을까? 못 준다는 거죠. 이럴 때 전화가 오는 거죠. 여보세요? 저 한동훈인데요. 오늘 굳이 거기 가셔야 되겠습니까? 이러고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나는 높다고 봐요. 나 지금 되게 소름 끼쳤어. 너무 좋다. 결과적으로 지금 있는 저 안에 중요한 건 4월까지 유지되는 원욱이와 응천이의 배지예요. 그러니까 저희 당에 이상민 씨 있는 거 아시죠? 그쪽으로 한번 오셔가지고 자리 한번 같이 마련하시면 어떨까요? 요러고 동훈이가 말하자면 이 판을 깨버리려고 이걸 던진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잔치집이 돼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이거 뭐 런어웨이 브라이드 같은 거야. 지금 막 이렇게 통합대회를 해갖고 오늘 우리가 이 통합을 응원하기 위해서 금태섭 대표도 오셨습니다. 저기 이준석 대표도 오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이 사람들이 다 우리 편이다, 우리랑 같은 그룹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 근데 3명 있는 것 때문에 온 거야. 얘네들도 셋이 있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하나로 줄었네? 그러니까 금태섭이 바로 축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의원 몇 명 있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의원들 있다 그래갖고 그 당 높게 쳐주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나 의원 보고 있는데 너 이거 3명도 없더라? 그렇게 관리 안 돼갖고 니들 되겠니?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맥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이준석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저기요, 저 이런 식으로 가면요. 앞으로 이 당은요, 이재명 대표랑 좀 더 성향이 가깝지. 저랑 더 가까운 당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이 가능할 수 있게 뭉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훨씬 더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 파토를 내버린 거예요. 이제는 이낙연도 더 이상 이 배지 3개로 갖고 딜을 칠 수가 없어요. 지금 한동훈이가 어차피 연동형으로 가게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절대 기존에 있는 의원들 나가게끔 가만 놔주지 않을 겁니다. 이준석한테 가서 합류할 수 있게끔 절대 가만 놔두지 않을 거라는 거죠. 가는 건 좋은데 가는 순간 너는 선거법으로 베낀다. 출마도 못하게 베낄 거야. 라고 협박치면서 기존의 의원들 딱 잡아놓은 상황에서 걔네 이삭 있잖아. 원욱이랑 응천이
또 어차피 다 말 통하는 사람들이니까, 야, 그냥 나중에 준석이 통해서 받지 말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바로 땡겨. 라고 결심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뼈 묻겠다는데. 응? 뼈를 묻겠다고 했는데 땡겨 그러면 땡겨가요? 순살만? 뼈는 어디 묻혀 있으면 어때? 영혼이 중요한 거지. 결과적으로 이원욱과 조홍천은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한동훈 밑에 가갖고 수도권이나 TK에 가서 꿀보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일단 지금 당장은 내 몸값을 이대로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왜? 지금 얘네가 3당이야. 조홍천, 이원욱이 3당이라고 현재로서는. 따라서 굳이 지랄을 하잖아요. 이원욱과 조홍천이 3번당, 이게 뭐 정의당은 앞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지들이 먼저 창당을 해놓고 정민이랑 나경원이한테 흡수를 제한할 수도 있는 입장이라는 거지. 근데 정말 웃기는 게 금태섭이도 얘기했지만 의원 3명 해봐야 1%도 되지 않은 의원 수입니다. 그 통합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통합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야지를 제대로 죽이잖아요. 어? 야지가 뭐예요? 어? 약 올리는 거지, 쉽게 말하면. 잔치상에 잔치 뷔페를 차려준다고 와서 딱 왔는데 음식이 돼지갈비랑 육회랑 소고기가 빠진 거예요. 채식주의 식단으로 있는 거야. 채식주의가 어때서? 채식주의자는 좋겠지. 하지만 기대하고 배굴 것 같던 금태섭 입장에서는 야 이거 먹을 게 없네? 라고 하는 거고 야 빨리 집에 가갖고 원욱이랑 응천이한테 내가 개별적으로 전화 걸어봐야 되겠다. 그래도 이 상황 간다는 거죠. 그지 텐트에 모여 있으면서 상상만 하던 때보다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상상한 거야. 오늘은 그 갈비 먹는 날이었어. 그러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출장 뷔페 차렸다고 해서 갔는데 뷔페 오늘 안 왔대. 어? 야, 갈비하고 육회는 중간에서 안 왔단다? 그래서 잔치에 그거 먹으러 간 다른 내빈들은 아니, 씨, 이거 사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누가 갈비고 누가 육회예요? 그것이 궁금하다. 아니, 지네리 입장에서는, 정민이가, 연어회쯤 되고요. 원욱이가 갈비찜 정도, 미국산 갈비찜 정도 되고, 응찬이가 아마, 동그랑땡이나 육회 정도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있으면, 다른 거는 필요 없고, 세 개만 한 접시씩 먹어도 본전을 하고 가야지라고 딱 갔는데, 그 음식이 오다가 빠져버린 거지. 여러분들도 그 점심 뷔페 많이 가시잖아요. 그럼 점심 뷔페 딱 가는데 거기 써졌단 말이야. 오늘 돼지불백, 그 다음에 무슨 갈치조림, 메인 메뉴들 적어놓잖아.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들어갔어. 그랬더니 음식이 떨어졌네요? 그러면서 채워주지도 않아. 그 콩나물하고 단무지만 갖고 먹으래. 그럼 누가 거기서 뷔페값 6,000원을 내고 그냥 먹겠냐고, 그 뷔페를. 결과적으로, 이원욱과 조홍천은 여유를 가지면서, 어차피 연동형까지 됐고, 여유를 가지면서, 자기 몸값을 키워서, 누구한테 나를 파는 게 지금 가장 비싸게 팔릴까를 고민하고 있을 거고요. 지금 나경원은, 진짜 맘같이 정치 안 되네, 씨발, 그러면서, 지금, 그때 정민이랑 같이, 정민이 너는 배신 안 할 거지? 라고 정민이라도 붙잡아 놓으려고 멱살을 쥐겠죠. 근데 그날 김정민의 공동대표 김정민의 표정을 보니까 이 새끼들 갈 거면 미리 얘기를 해주지. 딱 그 표현이더라고. 이 표정이더라고요.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지들끼리만 갔어. 아니 근데 기사는 김종민은 안 올 줄 알았다. 근데 이낙연은 온다고 했는데 둘이 또 말이 달라. 정보가 달라. 왜냐면 김정민 입장에서 나한테도 말 안 했는데요. 그러면 넌 도대체 애들 관리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소리밖에 안 듣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쪼개지게 된다고 치면 저쪽 거지 텐트가 빅 텐트가 될 일은 없을 뿐더러 이낙연하고 손을 잡고 있던 김정민도 조만간 조기 탈퇴를 한다. 나가서 이 얘기를 왜 길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중요하지도 상상을 할 수 않은 있을 것 같아. 인간들한테? 중요하지 않은 인간인데
그런 거지. 옛말에 뭐 동량은 못 줄망정 뭐 쪽박은 깨지 쪽박은 말아야지. 깨지 마라 그랬는데 쪽박을 쥐들이 깼으니까 네, 앞으로 동량을 어떻게 할지 더더욱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